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1권 마이너스 네덜란드 물의 나라 자유의 나라 관용의 나라. 작가 이원복, 출판사 김영사, 장르 역사 교양 만화 하나. 작품 개요. 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교양 만화 시리즈다. 원작은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하여 수십 년간 한국 독자들에게 세계 각국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온 국민 교양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원복 작가는 독일 민스터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의 실상을 한국 독자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21세기 개정판은 기존 시리즈의 내용을 대폭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각국의 현대적 변화상까지 반영하였다. 제1권 네덜란드 편은 그 서막으로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는지를 특유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만화체로 풀어낸다. 네덜란드 영 네덜란드는 북해에 접한 서유럽의 소국이지만 역사적으로 해양 강국이자 무역 제국으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는 튤립 풍차, 자전거, 개방적 사회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 지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다. 이원복은 이 나라의 역사와 현재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세계를 보는 창을 넓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네덜란드 기본정보 공식 국명 네덜란드 왕국 코닝크데이크 대 네더란덴 수도 암스테르담 행정수도 헤이그 면적 약 41 543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5분의 1 인구 약 1780만 명 2024년 기준 언어 네덜란드어 공용어 종교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무종교 비율 높음 정치체제 입헌군 주제 의원 내각제 통화 유로 국가 상징 튤립 풍차 남악신 클롬펜 오렌지색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6%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네더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을 의미하며 이 독특한 지리적 조건이 네덜란드인의 근면함과 기술적 창의성을 만들어낸 원천이 되었다. 수백 년에 걸쳐 바다로부터 간척지를 빼앗아온 역사는 네덜란드인 특유의 개척 정신과 협동의 문화를 낳았다. 3. 네덜란드의 역사 3-1 로마 시대와 중세 현재 네덜란드 지역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라인강 하류의 변경지대였다. 로마군은 이 습지 지역에 요새를 건설하였으나 게르만족 및 프리지아족과의 지속적인 충돌을 겪었다. 중세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다양한 공국과 백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14, 15세기 무렵 부르고뉴 공국에 의해 저지대 지방, 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통합되었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로 넘어가면서 스페인 왕국의 영토가 되었다. 3280년 전쟁과 독립, 착륙 16세기 스페인의 절대 왕권과 가톨릭 강요에 반발한 네덜란드 북부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80년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다. 오라녀공 빌럼 1세 침묵공 빌럼의 지도 아래 7개 주가 뭉쳐 1582년 위트레헤트 동맹을 바탕으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마침내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원복은 이 독립전쟁을 단순한 정치 군사 사건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 시민 자치라는 근대 정신의 태동으로 의미 있게 조명한다. 특히 스페인의 알바공이 자행한 공포 정치와 이에 맞선 네덜란드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생생한 에피소드로 그려내어 네덜란드 자유정신의 역사적 뿌리를 독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 3-3 황금시대 17세기
독립 이후 17세기 네덜란드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동인도 회사 VOC 1602년 설립과 서인도 회사 WIC를 앞세워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세계 최대의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하였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가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문화적으로도 렘브란트, 베르메르, 할스 등 세계적인 화가들이 활동한 네덜란드 황금시대 회화가 꽃을 피웠다. 철학자 스피노자, 법학자 그로티우스 등도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며 유럽 근대 사상의 토대를 놓았다. 이원복은 이 황금시대를 국가의 규모와 무관하게 개방성과 관용이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제시한다. 3닥 침사. 쇠퇴와 식민지 시대 18세기 들어 영국과 프랑스의 강성으로 네덜란드의 해상 패권은 서서히 약화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프랑스에 병합되는 굴욕을 겪었으며 1815년 빈 체제 이후 왕국으로 재건되었다. 19에서 20세기에는 인도네시아,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비롯한 광대한 식민지를 운영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이를 상실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점령 1940에서 1945은 네덜란드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다. 이 기간 약 10만 명의 유대인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학살당하였으며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이 참상의 가장 유명한 증언으로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있다. 이원복은 이 비극적 역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관용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3대5 전후 재건과 현대 네덜란드. 전후 네덜란드는 놀라운 속도로 재건에 성공하였다. 베네룩스 협력을 거쳐 유럽연합 EU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NA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서방 진영의 결속에 기여하였다. 1953년 대홍수를 계기로 추진된 델타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 수문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현대 토목공학의 금자탑으로 평가받는다. 4. 지리와 자연환경 마이너스 물과의 싸움. 이원복은 네덜란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물수을 제시한다. 라인강, 마스강, 스엘더강이 합류하는 삼각주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홍수와 범람의 위협 속에서 간척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폴더라 불리는 간척지는 현재 네덜란드 국토의 약 17%를 차지하며 이는 수백 년에 걸쳐 바다와 싸워 이긴 결실이다. 17세기부터 사용된 풍차는 단순한 관광 명물이 아니라 낮은 지대에 물을 퍼올려 농경지를 유지하는 핵심 기계 장치였다. 현재는 현대식 전기 펌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풍차는 여전히 네덜란드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1997년에는 킨더다이크의 풍차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후는 북해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수변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연간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하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튤립을 비롯한 화훼 산업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도 이러한 기후 조건과 오랜 원예 기술이 결합된 결과다. 5. 사회와 문화 마이너스 관용과 다양성의 나라 5-1 관 텔레렌의 전통 네덜란드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용 톨렐라티이다. 17세기 황금시대부터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유럽 각지의 망명자와 이단자들을 받아들인 네덜란드는 다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등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이 네덜란드에서 저술 활동을 한 것도 이 관용의 전통 덕분이다. 현대 네덜란드는 이 관용의 정신을 사회 제도로 구현하여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 2001년가 되었으며 안락사, 대마초 규제 완화, 성매매 합법화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도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복은 이러한 정책들의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균형 있게 소개하면서 관용이 단순한 방임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규칙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한다. 5-2 자전거 왕국 네덜란드에는 자전거 수가 인구보다 많다. 300만 대의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 국민이 평균 1.3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잘 정비된 자전거 전용 도로망 약 3만 5천 킬로미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네덜란드인의 생활 방식과 환경 의식을 상징한다. 이 원복은 자전거 문화를 통해 네덜란드인의 실용주의와 환경 의식을 소개한다. 왕실 구성원들도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네덜란드 사회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기능한다. 5-3 네덜란드의 언어와 민족 네덜란드어 네덜란드는 독일어, 영어와 함께 서게르만어파에 속하며 약 2,300만 명이 사용한다. 벨기에 북부 플란데런 지방에서도 공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방언을 플라망어라고 부른다. 네덜란드인은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세기 후반 이후 이민의 증가로 네덜란드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터키, 모로코, 수리남, 구 네덜란드령 남미 식민지 출신 이민자 집단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도 현대 네덜란드 사회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오사 음식과 생활 문화 네덜란드의 음식 문화는 소박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치즈, 에담, 고다와 청어, 빵 중심의 식단이 전통적이며 감자 또한 주식으로 즐겨 먹는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치즈 수출국으로 알크마르의 치즈 시장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인의 생활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검소함과 실용주의다. 더치페이, 각자 계산라는 표현이 전 세계에 통용될 만큼 네덜란드인들은 경제적 자립과 합리적 소비를 미덕으로 여긴다. 이 원복은 이러한 일상의 문화적 특성을 유머러스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여 독자들이 네덜란드인의 사고방식을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6. 경제 마이너스 무역과 혁신의 나라 6-1 개방 경제와 무역 네덜란드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80%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7, 8위권의 무역 대국이다.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 최대의 항구로서 유럽 대륙 물류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며 스키폴 공항은 유럽 5대 국제공항 중 하나로 꼽힌다. 다국적 기업 본사도 다수 위치하고 있어 셀션, 필립스, 하이네켄, ASML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특히 반도체 노광 장비 분야의 독보적 기업 ASML은 현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전 세계 기술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6-2 농업, 화훼 산업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첨단 온실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토마토, 피망, 오이 등의 채소와 튤립을 비롯한 화훼를 대량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한다. 알스미어, 얼슈미어의 꽃 경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꽃 거래소로 매일 수천만 송이의 꽃이 이곳에서 경매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된다. 튤립은 원래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유래한 꽃이지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광풍 테페누드이 일어나 세계 최초의 투기버블 사태를 초래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의 튤립 생산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튤립은 네덜란드의 상징이 되었다. 7. 정치와 사회 제도,
합의 민주주의 네덜란드 정치의 핵심 원리는 폴더 모델로 불리는 합의 민주주의 전통이다. 이는 무를 다스리기 위해 적과도 협력해야 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3자 협의 체제가 그 대표적인 제도적 표현이다. 의회는 상원 이어스트카머과 하원 트위드카머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제로 인해 여러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갖는 다당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립정부 구성이 보편적이며 이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 이원복은 이 독특한 정치 문화를 네덜란드인의 관용 정신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복지 국가 체계도 잘 발달되어 있어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제도 등이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민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 문제, 다문화 통합 실패에 대한 우려 등이 21세기 들어 네덜란드 정치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포퓰리즘 정당의 급성장이 이를 반영한다. 8. 주요 도시 탐방 8-1 암스테르담 운하의 도시,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암스테르담은 17세기 황금시대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건설되었다. 암스텔강이댐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전체가 165개의 운하와 1500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독특한 수상도시다. 운하지구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띠닉스 뮤지엄, 반 고흐 미술관, 안네 프랑크의 집 등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다운타운의 홍등가, 드스월류와 하이네켄 체험관도 이 도시의 개방적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주목받는다. 파리 헤이그 국제법의 도시 헤이그는 네덜란드 의회와 왕궁이 소재한 행정 수도이자 국제사법재판소 ICJ, 상설중재재판소 PCA, 국제형사재판소 ICC 등이 위치한 국제법의 수도다. 평화궁 피스팰리스는 1913년 완공된 이래 세계 평화와 국제법의 상징적 건물로 자리하고 있다.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에는 베르메르의 명작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가 소장되어 있다. 83. 로테르담 유럽의 항구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의 항구 도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심이 완전히 파괴된 뒤 현대적인 도시로 재건되었다. 덕분에 다른 유럽 도시들과 달리 대담하고 실험적인 현대 건축물들이 즐비하여 건축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린다. 큐브하우스 쿠분스원 닝겐과 에라스미스 다리 에라지스부르그는 이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구 작품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 9-1 만화라는 형식의 탁월한 활용,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가 수십 년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어렵고 딱딱한 세계사, 문화 지식을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만화, 형식으로 소화하기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편에서도 작가의 유학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생생한 에피소드와 문화 충격의 경험이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특히 주인공 격인 한국인 유학생 캐릭터를 통해 독자들이 네덜란드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서술 전략이 효과적이다.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연속으로 펼쳐진다. 9-2 균형 잡힌 시각 이원복은 네덜란드의 빛나는 성취만을 일방적으로 칭송하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 노예 무역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이민 통합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어두운 면도 함께 다룬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독자들이 네덜란드를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닌 복잡한 역사와 현실을 가진 살아있는 나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와 비교하며 성찰하는 시각도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관용, 합의, 실용주의 등 네덜란드적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이 책은 단순한 외국 문화 소개서를 넘어 사회적 성찰의 도구가 된다. 9-3. 지식정보의 체계적 전달. 21세기 개정판에서 이원복은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네덜란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만화의 시각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는 통계 정보, 역사적 사실, 문화 상식 등은 독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시리즈는 오랫동안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세계사 보조 교재로 활용되어 왔으며 공부하는 만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제1권 네덜란드 편은 그 시작점으로서 독자들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10. 결론 마이너스. 작은 나라가 주는 큰 교훈. 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1권 네덜란드 편은 단순한 국가 소개서가 아니다.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수백 년에 걸쳐 자연과 싸워온 네덜란드인의 개척 정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지켜온 관용의 전통,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중 하나를 만들어낸 원동력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반세기 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용과 합의의 문화,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자율적 책임감 등의 면에서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 이원복이 네덜란드를 시리즈의 첫 번째 나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다른 나라와 문화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원복의 이 시리즈는 그러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성찰의 씨앗을 독자들 마음속에 심어준다. 네덜란드라는 작은 나라가 전해주는 큰 교훈.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